물론 제작 과정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약속이 생기는 일도 있죠. 하지만 가끔은 그냥 사람이 못되고 태도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도 문제로 해고당한 10명의 셀럽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12. 크리스 델리아. 크리스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영화 촬영이 다 끝난 후에 해고되고 교체된 사람입니다. 크리스 델리아는 스탠드업 커리어로 유명인사가 되었다가 지난 몇 년 동안 TV와 영화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는 잭 스나이더의 넷플릭스 시리즈 데이 오브 더 아미에 캐스팅되었는데요. 원래 크리스는 어느 부자의 금고를 털려다가 좀비가 가득한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떨어진 해군들 중 한 명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는 데이브 바티스타, 마리 하드윅과 같은 헤비급 액션 스타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영웅 스나다 유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배우인데요. 제가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고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크리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표면에 오른 시점의 영화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설수가 다 옳은 것으로 드러났죠. 결국 크리스 델리아는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고 그의 역할은 코미디언 테이근 니타로가 대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스나이더는 프로덕션 전체를 다시 빌려야 했고 크리스 델리아가 나오는 부분을 티그와 함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메리앤 피터 역할을 하게 된 티그가 맡은 파트가 영화 전체에서 가장 좋은 장면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잭 스나이더가 이 영화를 통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좀비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9위. 줄리안 무어. 저는 찍을 뻔했던 할리우드 영화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참 많이 아는데요. 이 경우에는 찍을 뻔했던 역할이 되겠죠. 창의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치고 영화 산업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을 캐스팅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배우가 갑자기 프로덕션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얼굴로 대체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변경했던 원래의 배우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에게 한 사람 중 한 명이 줄리안 무어입니다. 2013년에 캐리 리부트 같은 영화나 킹스맨 더 골든 서클 같은 액션 영화는 여주인공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냐는 말을 하는 드라마적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줄리안 무어는 리 이스라엘이라는 역할에 캐스팅되었는데요. 현재의 문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가짜 뉴스라는 컨셉을 만들므로써 자신의 글을 꾸며내려고 하는 작가 캐릭터입니다. 줄리안 무어는 촬영에 들어갔지만 촬영을 시작한 지 8달 만에 프로덕션을 떠나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감독인 니콜은 줄리안 무어가 맡은 캐릭터가 각본을 쓰는 동안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연기를 한 거죠. 다른 방식으로 연기해달라는 디렉팅을 받아도 줄리안 무어는 계속 비슷한 연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멜리사 메카시로 교체되었습니다. 더 히트나 브라이드메이드 같은 영화에서 웃긴 역할로 더 잘 알려진 배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캐릭터는 그녀의 연기 경력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로 손꼽히는 역할이 됩니다. 심지어 2019년 오스카상에서 최고의 여배우상 후보에 오르게 되기도 했죠. 줄리안 무어는 이 뉴스를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일을 극복하고 그 이후 몇 가지 영화를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잘 풀린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8위. 콜린 퍼스. 마이클 본드가 쓴 고전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패딩턴 영화는 21세기 들어 비평가들에게 가장 극찬을 받은 가족 영화입니다. 패딩턴 2는 개봉했을 때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은 영화에서 시티즌 케인보다도 더 상위 랭크를 차지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곰을 연기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벤 휘쇼에게 있습니다. 성이 꼭 영화에서 닌자들이 내는 소리 같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래 그 자리는 콜린 퍼스가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벤 휘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콜린 퍼스는 영화 전체에서 고민형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 퍼스가 미리 녹음한 음성을 깐 예고편도 발표가 되었었죠. 콜린 퍼스 역시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대사의 녹음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콜린 퍼스는 개봉한 영화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쓰이지 않은 것을 보고서야 교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주간 엔터테인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랑스러운 고민형이 제 모습을 갖추었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보고 무척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편집 과정에서 그의 목소리가 패딩턴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콜린 퍼스의 목소리는 너무 성숙하고 예의가 발랐던 겁니다. 반면 벤 휘슈는 명랑한 목소리를 연기했고 요기와 부부 이래로 가장 사랑받은 만화 속곰 캐릭터의 목소리를 냈죠. 7위. 에릭 스톨츠. 1985년에 개봉한 SF 영화인 백투 더 퓨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봅시다. 저 이 영화 정말 좋아했거든요. 영화는 1955년 드로레인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고등학생인 마티 맥플라이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연기한 마티의 친구이자 과학자인 에멧 브라운 박사가 개발한 타임머신을 타게 된 거죠. 마티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의 부모님들이 다시 만나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 이 영화를 생각해낸 사람은 엄청난 수면 부족이었던 게 분명해요. 백투 더 퓨처는 2개의 속편을 제작하게 되고 이후 영화 사상 최고의 3부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가 전설적인 마티 맥플라이를 연기하긴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에릭 스톨츠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마티 역에 캐스팅되었죠. 그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 마스트 에로이 엘데니스가 에릭이 맡았던 것 중 가장 유명한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는 의수와 메이크업으로 범벅이 된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는 얼굴과 두개골에 심각한 이형성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였어요.
에릭 스톨츠에서 마이클 제이 폭스로 배우가 교체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영화를 절반 가까이 찍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감독인 로버트 제메스키는 처음부터 마이클 제이 폭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마이클이 성계약한 시트콤 패밀리 타이즈와의 계약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스튜디오가 스케줄을 조절해서 마이클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야외에서 찍은 장면 대부분이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촬영이 60% 정도 마무리되는 동안 마이클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그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로버트는 처음부터 에릭을 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에릭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작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장감이 높은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에릭이 이끌어낸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영화 한 편에서 마티는 무사히 부모님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1985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 보니 가난하고 슬프지 않은 잘 나가고 성공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째선지 에릭은 이 부분을 마티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된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마티가 돌아왔을 때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좀 보세요. 비극적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에릭의 긴장감 높은 여기와 결말에 대한 우울한 해석이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이클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된 직후 에릭은 영화에서 빠지게 됩니다. 유이귀, 사만다, 모튼, 나는 오스카의 보석이 2013년 개봉했습니다. 이전에 조커 역할을 했던 호아킨 피닉스가 자신의 새로운 AI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연기한 로맨틱 드라마인데요. AI인 사만다의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했습니다. 사만다는 그냥 핸드폰일 뿐이지만 여러분, 시리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저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래 사만다의 목소리는 워킹데드의 배우였던 사만다 모튼이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되기 전에 이미 대사를 다 녹음하기까지 한 상태였죠. 왜 해고되었냐고요? 사만다가 연기한 목소리가 제작진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캐릭터의 분위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집을 시작하면서 제작자들은 사만다와 호아킨의 연기가 생각만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독인 스파이크 존스는 2013년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페스티벌에서 사만다는 세트장에서 호아킨에게 의견 표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아킨이 연기를 하는 동안 사만다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그에게 뭘 해야 할지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하네요. 촬영은 잘 진행되었지만 호아킨의 연기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케미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작자들은 사만다 모튼을 해고하고 스칼렛 요한슨으로 대체했는데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찍으면서 중간중간 대사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는 오스카에서 베스트 픽처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스파이크 존스는 베스트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상을 받게 됩니다. 영화 시놉시스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기, 할리 헌터. 최고의 디즈니 영화가 무엇인지 투표를 하게 되면 오래된 어린이 영화인 치킨 리틀, 이 디즈니에서 만든 최악의 영화라는 의견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여자친구랑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쓰레기 같았거든요. 이 영화는 2005년에 개봉했고 디즈니가 만든 46번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를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첫 번째 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토이스토리는 픽사 작품이고 픽사는 CG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특화된 곳이니까 제끼자고요. 디즈니는 할리 헌터라는 배우와 제작을 꽤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세이빙 그레이스나 석세션 같은 작품에서 할리 헌터를 본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마 픽사의 고전 작품인 인크레더블에서 에라스틱 걸의 목소리 역할을 맡은 걸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일 겁니다. 할리 헌터는 원래 주인공 닭을 연기할 예정이었는데요. 대사의 절반 이상을 녹음한 상태였으나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영화에 좀 더 액션을 많이 넣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인공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꿨죠. 왜냐면 여자애는 남자애들처럼 못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헌터가 8개월 동안 더빙을 한 후에 코미디언이자 스크럽스의 배우인 잭 브라프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무슨 짓을 했건 이 영화는 실패작이 될 운명이었어요. 현재는 로튼토마토 37%의 성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터가 해고된 것과 그녀의 태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남자아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측에서 헌터가 맡았던 캐릭터의 성별을 바꾼 건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언급해둘 필요가 있잖아요. 4위, 헨리 윙클러. 헨리 윙클러는 해피데이즈에서 더 폰즈를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경찰 동료 간의 이야기를 그린 터너와 후치에서 톰 행크스를 감독한 적도 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적이 있습니다. 더 폰즈는 이미 이전에 톰 행크스와 해피데이즈 세트장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놓고 캐릭터로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크스는 헨리와 진짜로 싸우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죠. 루머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한 번도 잘 지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헨리가 감독을 맡아 터너와 후치를 촬영하는 며칠 동안 톰 행크스는 윙클러에게 세트장에서 나가라고 했고 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톰 행크스의 파워가 그 정도랍니다. 그냥 세트장에 들어가서 안 돼, 할 수 있는 거죠. 톰은 감독으로서 헨리의 태도가 짜증난다고 불평했을 뿐 아니라 헨리가 일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는 세트장에서 촬영을 다시 하는 데에 평균 2배의 시간을 썼고 배우들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했으며 세트장에 개가 있다는 사실에 늘 신경질을 부렸다고요. 제작을 맡기 전에 각본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게는 완전 국보급이라고요.
영화의 프로듀서들 중 한 명이 헨리의 계약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렸다는 소식이 윙클러에게 전해진 건 더욱 비극적인 일이죠. 몇 년 동안 헨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톰 행크스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톰 행크스가 이런 것에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톰 행크스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봐라, 폰을 이겼다고. 뭐 이런 건가요? ABC도 이겼잖아요. 쇼를 취소했으니까요. 3위는 장클로드 반담입니다. 벨기에 배우인 장클로드 반담은 브뤼셀에서 온 덩치로 그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1987년 액션 영화 프레데터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저격하를 맡았을 때 말이죠. 완벽한 캐스팅 같죠? 반담은 칼 웨더스나 제시, 벤츄라와 같은 배우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아주 멋진 일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반담은 해병 역할로 캐스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담은 악역인 프레데터로 캐스팅된 거였죠. 촬영 비하인드에서 특수효과 아티스트는 반담과의 경험을 실수가 가득한 웃긴 코미디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반담에게 그가 맡은 역할이 사실상 좀 미화된 스턴트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반담에게 개구리처럼 뛰어다니라는 디렉팅을 내렸고 반담은 그 말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반담은 막배에서 내려 전 세계에 그의 마샬아츠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막상 그는 머리카락을 따내리고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는 외계인 연기나 하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반담은 무척 분노했고 영화를 찍는 내내 투박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수트를 입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낙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담은 해고되었고 케빈 피터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반담이 세트장에 앉아서 이 안에서는 움직일 수도 없잖아 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2위 데니스 하퍼. 데니스 하퍼는 1960년대와 70년대 뉴할리우드의 한 획을 그은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1990년대가 다 되어서 마침내 그의 틈새 시장을 찾아낸 하퍼는 스피드, 워터월드 등에서 악역 연기를 하게 됩니다. 라이브 액션 마리오 영화에서는 바우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 영화가 존재한답니다. 영화요. 재미없어요. 그러니 영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 버뱅크의 삶을 컨트롤하는 권력자이자 TV 프로듀서인 크리스토프 역할에 캐스팅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캐스팅이 채워지고 할리우드의 명사 짐 캐리가 주인공인 트루먼으로 낙점되었습니다. 뇌세포라는 게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짐 캐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던 크리스토프 부분의 촬영 이틀 차에 하퍼는 인정사정 없이 세트장을 떠나버립니다. 하퍼는 프로듀서인 스캇 노튼과 연기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피터 위어 감독이 세트장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임을 고려하면 하퍼는 자신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하퍼는 크리스토프를 연기하는 동안 반쯤 졸고 있기 일쑤였고 크리스토프를 무슨 정신나간 미친 사람처럼 연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퍼는 연기를 하는 데에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이 완전히 무산되기 전에 하퍼를 교체할 사람을 간절하게 찾은 끝에 에드 해리스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화가 무산되는 일은 없었고 트루먼 쇼는 영화 사상 가장 우울하면서도 진심 어린 짐 캐리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드 해리스는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됐네요. 데니스, 당신 없이도 좋은 영화를.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조니 뎁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의 조니 뎁이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의 갤러트 그린데랄드 역할로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충격과 논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화가 개봉된 2016년 조니 뎁은 그와 앰버 허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막첫 공개 비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첫 편에서 조니 뎁은 정말 잠깐 나온 것에 불과했지만 두 번째 편인 그린데랄드의 범죄에서는 그의 캐릭터를 주 악역 역할로 부상하게 됩니다. 2020년 영국 타블로이드지인 더선과의 첫 번째 법적 공방에서 패배한 후 조니 뎁은 결국 역할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조니 뎁과 관련된 안 좋은 기사들이 영화의 개봉을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리밍 계획어물인 HBO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세 번째 편인 덤블도어의 비밀은 이미 촬영 중이었고 조니 뎁은 이미 첫 장면을 촬영한 후였습니다. 그가 촬영을 시작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측은 조니 뎁에게 출연료 1,600만 달러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세 편에서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는 배우인 매즈 미켈슨이 조니 뎁을 대신해 그린데랄드 역을 맡게 되었고 그린데랄드가 왜 얼굴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법 세계가 배경이잖아요. 그냥 싸우다가 사라져라. 그리고 저 골목에 진짜 잘하는 성형외과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했다는 식으로 정보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맡은 바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세트장에서 쫓겨난 유명인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유명한 캐스팅, 교체나 프로젝트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